여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묘하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이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국내장도 오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2차 전지도 꺾였다가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니까 올라가는 데드캣 바운스의 형태로 올라가는데, 자, 올라갈 분위기는 별로 아니지만 주식은 항상 이럴 때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3주 전, 한 달 가까이 된 영상에서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의견에는 저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익절하고 새로 사시고, 그래야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좀 챙겨 두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이렇게 안 좋은데도 3주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보니까 20한 5달러? 요때쯤 있었어요. 요 정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2달러까지 왔죠? 네.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올라가는 걸 보면 전 생각을 바로 수정합니다. 이거 박스를 뚫었어? 그럼 올라가겠네. 그래서 계속 익절을 했지만 보유 비중은 유지를 했거든요. 유지를 하고 떨어질 때 조금씩 더 사고 올라갈 때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홀딩. 근데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더 늘리지는 않고 있고 기존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돌파되면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간다. 이걸 확실하게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분들 메일이 많이 옵니다. 유튜브에 댓글 관리 이런 걸 해주겠다고 댓글 하나당 30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몇만 가입자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견적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매개체도 결국은 돈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회사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생각이 없어요, 유튜브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돈에 너무 심취해서 이거를 찍기 시작하면 과장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긴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건 분명히 갑니다 이러는 분들이 옳은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이거 3일 전은 아니고요. 캡처가 3일 전이니까 한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그때 결국 TQ가 이렇게 온 거예요. 30달러 근처까지 왔죠.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검노선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조그마니까 읽어 드릴게요. 여기서 검노선 지지를 하고는 있으니 얘를 돌파하면, 그때가 여기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300일 이평을 돌파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방향을 미리 알려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가봐야 아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라.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같은 걸 보신다고 하면, 만약에 국가고시를 본다고 할게요. 제가 국가고시를 보는데 제가 합격한다고 결정이 돼 있나요? 아니죠.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과정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자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사고 팔고 매매를 하실 거잖아요.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장기 투자라도 상관없지만
결국은 결과는 여러분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거 안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충실히 하시고 내가 투자 그 매매 방식이나 원칙들을 즐겨 가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 똑같이 5년 투자하는데 아무 원칙 없고, 그쵸?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없고 전략 없으면 이 5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떨어질 걸 각오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더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예수금으로 홀딩하면서 더 내려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 밴드 하단 이 부분, 밴드들이 다 이렇게 겹치잖아요. 요럴 때 매수 들어가서 그린존, 여기가 그린존이죠. 네, 요때 끝날 때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죠. 매도하겠다 나는.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 검노선 깨질 때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해서 난 차곡차곡 가겠다. 이런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되는 거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짜서 계좌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배우시고 훈련하시는 거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하시고 최선의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십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월봉상 이선을 돌파하면 강한 상승 시기가 옵니다. 그 이평선이었거든요. 3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 상승한다. 지금 상승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블록이 걸렸어요. 자, 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TQ가 이제 여기 돌파했죠. 돌파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왔으면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눌릴 수 있죠. 눌렸는데 검노선까지 한 28.8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반등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면 우선 추세적 하락, 가봐야 아는 문제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금리 인상, 지금 파월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틀 전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스닥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이건 뭐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냐? 채권 다 내려가죠. 그리고 다른 주식 시장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요새 그냥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도 버티는 거지, 이게 엄청난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다시 빅테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금리 못 올릴 것 같은 거잖아요. 결정된 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저금리에 유리한 빅테크, 또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또 메타 플랫폼스가 또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도 나오네.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실적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또 쏠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돌파했으니까 저는 아직은 상승 6일 하락 4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선 60분 봉상, 60분 봉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린존이 끝났죠. 이렇게 해서 그린존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하락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60분은 짧기 때문에. 대신 끝나니까 어때요? 좀 밀리죠. 밀려서 어제 검노선을 깼어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못하면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본장 딱 들어가니까 밀어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매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바가 없이 흐름이 이렇게 갔다. 그렇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240분 봉상에선 아직 그린존입니다. 아직 그린존인데 아주 단순한 논리죠? 전고점입니다. 지금 고점 시도를 했죠. 근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윗꼬리가 달렸어요. 여기가 이제 윗꼬리가 되는 거죠. 60분 봉상 이렇게 밀렸으니까 윗꼬리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또 밀리면 이 하단까지 한 30.7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와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 하락이 가능한 거예요. 예, 폭락은 아니더라도 일정 구간 어디까지 밀립니까? 예, 28까지도 밀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레인지, 범위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트는 이 위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추세는 어찌 보면 예, 이런 지표들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겠다. 저라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저는 요 구간에다 매수 걸어놨거든요. 예, 이쪽에서는 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안 사고 아래쪽 검노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이게 반등, 리바운딩 되면 여기서 수익을 익절하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OXL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일봉상 그린존이 없지 않아요. 예,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밀리긴 했는데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흐름이. 여기 보시면 좀 작지만 아랫골이 이렇게 달았죠. 음봉으로 내려갔다가 아랫골이 달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이 또 미국 반도체 규제한다 이래갖고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투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SOXL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고점 부분이어서 우선 전체를 익절했습니다. 익절하고 지금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건 제 전략인 거죠. 수익은 우선 해놓고 어차피 밀리니까 밀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체 물량의 한 50%를 다시 재매수해서 이렇게 가는 전략입니다. 그건 제가 사용하는 거고 제가 시장과 함께 대응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SOXL은 예, 버텨만 주면, 왜냐 여기서 내려가도 17.49인데요. 예, 16.8이죠. 네, 여기까지는 눌리더라도 충분히 리바운딩, 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당연히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15.6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또 밀리면 이때는 좀 손절을 해주셔야죠. 익절이면 좀 정리를 해주시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여러분 이런 하락 구간에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요. 손절 이런 게 아니라 매수를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홀딩입니다. 홀딩.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싸니까 사고 싸니까 사고 싸니까 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생각보다 돈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많이 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이쪽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여기 와도 수익이 별로 안 되죠. 네, 선명하게 매수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많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여기서 몰아서 샀으면 여기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같은 SOXL, TQQQ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의 이 위치, 이 부분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꼭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셔도 어때요? 지금 여기 박스를 가고 있죠. SOXL은. 그럼 밀리지 않았어요. 예, 뭐 밀리지도 않았고 검노선 여기 예, 주봉상 아직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 보시면 또 빨간 이 굵은 밴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15까지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내려왔었죠. 여기 쌍바닥 형성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내렸는데 검노선에서 지지를 했단 말이죠.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눌려도 또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검노선을 깨고 내려올 때 확인하시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예, 홀딩 구간입니다. 홀딩. 매수 조금 더 하셔도 되고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올 때 재매수하고 뭐 이런 전략인 거죠. 자, 이건 TMF인데 자, 이렇게 보면 제가 2달 전에 드린 말씀인 겁니다. 이게. 자, SOXL과 TMF가 있는데 같은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방송에서. 바닥 구간인데 SOXL이 먼저 올랐죠. 먼저 이렇게 가서 검노선을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상단까지 올라왔고 얘는 지지를 했잖아요. 여긴 지지를 해서 올라왔고요. TMF는 어떻습니까? 같은 바닥을 갔는데 여기서 부딪혔죠. 검노선 부딪히고 뚫으려고 했는데 또 부딪히고 뚫었어요. 뚫었는데 여기서 그냥 밑으로 깨졌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TMF가 더 좋다, SOXL이 더 좋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트 움직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차트가 좋아요?
당연한 거죠. 위쪽에 있는 차트가 좋죠. 예, 이쪽이 힘이 더 살아있는 거고, 비싸긴 하지만, 예, 우리 싼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는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사실 때, 뭐 다 명품 하나씩은 사보셨겠죠? 백화점 가서 사시는 분 있고, 그쵸? 아울렛 가서 사시는 분 있고, 뭐 온라인 가서 사시는 분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 확실한 백화점 가서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인터넷 샵에서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물건이.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자가 있거나 진품이 아닐 수 있거나,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다 그 안에 내포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채권이어도 마찬가지죠. 투자 상품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시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시장이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려 하면 비싸도 나스닥을 지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런데 일봉상 보면 어때요? 쭉쭉쭉쭉 밀리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2달 전에도 제가 7달러 중반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더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밀릴 건 같은데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저가 6.15고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나왔거든요. 앞쪽에서 여기 십자형 도지에서 스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더 밀렸어요. 지금 최저점이 더 밀려서 거의 바닥 근처는 와서 현재는 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할로 매수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운을 내세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은 또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시작하면 우리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면 힘들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상으로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듀얼 모멘텀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SOXL은 한 17% 정도 보유하시면 되고요. TMF는 5%. 많이 줄었죠. 이게 하락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이너스 51개를 해야 돼요. 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오늘 딱 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저희는 이 수량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비중, 내 전체 계좌에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반등하면 조금씩 팔아가면 되죠. 오르는데 왜 팝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올라도 팔아야 될 땐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XS죠. 인버스. 얘는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인버스에서 저는 손실이 좀 나 있죠. 그러나 이쪽에서 수익을 냈고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버스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버스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비중을 넣고도 그냥 편안하게 그 대칭,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일부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럼 이제 폭락하면 이제 투자적으로 보면 기분이 좀 괜찮아져요. 안정감이 든달까? 장기 보유할 때는, 장기 투자할 때는 어쨌든 안전벨트 메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는 분들은 인버스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죠. 저는 근데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JPQ는 22%. 우선 JPI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물가연동 국채였죠. SCHP나 이런 STIP, STIP는 우선은 갖고는 있는데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 국채들이 이제 할 일 다 했거든요. 굳이 거기다 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TMF나 TLT를 이제 차분히 모아가실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같이 모아가고 있고요. SQQQ 10%, TQQQ 35%에서 이쪽 비중이 당연히 지금은 좀 높아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참 멋진 말이에요. 문장 자체로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너스가 많아서 힘들죠, 투자는. 그런데 그 마이너스 구간을 버텨 가시다 보면 플러스로 전환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어만 둬서 나중에 큰 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투자자로서 역량이 높아지진 않는 거죠. 그냥 투자를 잘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 잘 기다린 거예요. 그게 100% 성공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씩 배워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Q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전고점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라는 거죠. 보시면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 31.6 정도가 좋은 매수 구간입니다. 이전 저점이에요. 이전 저점. 그 다음에 검노선 근처 30.8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두세요. 요거 딱 캡처해 놓고 요 아래에다가 쭉 자동 주문 거셔도 되고 예약 주문 거셔도 되고 이렇게 쭉 걸어 두십시오. 피라미드 방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밑으로 비중 더 실어서 걸어 두시면 떨어져도 어차피 재매수 되시잖아요. 그죠? 높았을 때 익절해서 예수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어 놓고 푹 주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더 편안하게 투자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이 킬리안 음바페와 리오넬 메시가 있는 두 팀이 붙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 자체 둘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타이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딱 과거 프로필이 나오죠.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게 좋다고 이게 메시가 좋죠. 근데 요번에 메시가 이겼지만 반드시 메시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스포츠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멋진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2등도 기억하는 세상.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애석합니다. 자, 나이키와 아디다스 누가 2등일까? 현재는 나이키가 1등으로 다시 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1950년부터 30년 동안 아디다스가 1등 했대요. 그 후 30년은 나이키가 1등. 그리고 지금은 막상막하다라고는 요거 옛날 자료라 그렇고요. 조금 다시 나이키 쪽으로 갔죠.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바로 뭐다? 투자입니다. TQ가 좋을 때가 있고요. SOXL이 좋을 때가 있고 TMF가 좋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대가들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증시불황은 투자자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저렴하게 살 절호의 기회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 불황이 안 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뭡니까? 지금은 높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너무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시고요. 레이 달리오는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투자자입니다. 불황을 안 타는 생활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최근엔 빅테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플랫폼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TQ 잘 모으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하시고 TQ 꾸준히 모으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샘플 계좌가 좀 늘었어요. 이유는 지금 예금에 있던 거 이제 예금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금이 할 역할은 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만기 되면 어차피 이자는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오래 둘 필요 없죠. 그래서 저도 6개월짜리 그 예금 넣어뒀던 500 정도가 만기가 돼서 CMA에 다시 넣습니다. 넣었고 이제 발행어음 RP 사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더 손실이 늘어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은 그게 최고고요. 수익 너무 많이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욕심부리다 보면 손실이 커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수익 익절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계좌에 플러스가 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30%, 60%, 100% 채울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따로 모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따로 있고 이 계좌의 목적은 항상 유동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 장기간 보는 ETF들, XLK, 구글, 그 다음에 드라이브, TLT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사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은 수익 나쁘지 않아요. 구글 13%, XLK 5%. 더 높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매일 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전 더 안전한 걸 추구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수익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오래 운영을 해봐서 이 말씀 항상 드리죠. 저보다 안전하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가격적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 계좌가 생각보다 안전하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대처만 잘하면 되고요. 분할 매수를 하던 아니면 입절해서 다시 재매수하던 여러분은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는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은 늘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